안녕하십니까. 문학과 과학을 사랑하는 사람들 세상 사는 얘기입니다. 오늘은 운동권의 타락은 결국 돈이었다, 이런 주제로 말씀드릴까 합니다. 매일경제 김형주 기자는 신작 장편 소설 황금종이를 출간한 조정래 작가가 어제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신작 소설 황금종이 출판 기념회가 열렸다고 했습니다. 조정래 작가는 사회의 모순을 해소하는 작가의 사명이라고 했습니다. 소설을 써도 제가 바라는 세상은 오지 않겠지만 해야 할 일을 하다 죽겠다고 했습니다. 태백산맥, 아리랑, 한강의 3부작 소설로서 1,500만 권이 넘게 팔렸다고 하는 기록을 갖고 있는 조정래 작가가 황금종이 출판 기념회에서 집필 의도를 이같이 밝혔습니다. 황금종이는 천년의 질문 이후 4년 만에 나온 조정래 작가의 장편 소설입니다. 황금종이는 운동권 출신 변호사가 속물적인 의뢰인들의 사건을 처리하면서 물질 만능주의에 환멸을 느끼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재산을 노리고 어머니에게 소송을 거는 딸이 있는가 하면 장례식이 끝나자마자 아버지 금고로 달려가는 자식들, 거기다가 청소년에게 술, 담배를 배달해서 연명하는 노인 등등 돈 앞에서 존엄성을 잃은 인간들이 각각의 이야기가 독립성을 지닌 옴니버스 형식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돈에 얽힌 끼고 설킨 재판을 계속하다 보면 돈이 살아있는 괴물로 무엇인가 하면 인간을 마음대로 지배하는 절대자로 보이기도 하며 게다가 묘한 생각에 머리가 어지럽다고도 했습니다. 이 소설을 통해서 조정래 작가가 전달하려는 것은 황금 만능주의에 대한 비판입니다. 소설은 돈에 지배받는 한국 사회의 인물이 겪는 사건과 독백을 통해서 노골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작은 따옴표 안에 길게 늘어지는 돈에 대한 인간의 독백과 돈은 인간의 실존이자 동시에 부존이다라고 강단의 교수가 칠판에 판사하는 등의 장면은 다소 설명적으로 느껴질 정도입니다. 조정래 작가는 돈이 인간을 어떻게 구속하고 지배하는지, 인간이 왜 돈에 그렇게 매달릴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쓰고자 했습니다. 조정래 작가는 소설에 이 시대의 운동권 정치인들에 대한 비판도 담아내고 있습니다. 이 태하와 함께 또 다른 운동권 출신인 한지섭은 민주화 이후 정계에 진출하지만 운동권 정치인들의 타락의 환멸을 느끼고 지방에 내려가서 농사를 짓고 산다고 했습니다. 조정래 작가는 한지섭과 이 태하를 한국 사회 이상적 지식인으로 꾸며낸 인물들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민주화 운동을 했던 사람들이 한지섭처럼 초심을 잃지 않았다면 국민을 위한 세상이 됐을 것이라면서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고 각자 자기 욕심을 차리면서 이제는 매도 대상까지 되어버렸다고 꼬집고 있습니다. 올해 등단 53주를 맞은 조정래 작가는 소설에 대한 여전한 열정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조정래 작가는 이번 작품을 쓰면서 40대 때와 똑같이 영감이 떠올라 특별한 어려움을 느끼지 못했다고 하면서 인생의 마지막 작품은 불교적
내세관을 가지고 영혼의 문제를 다루고 싶다고 했습니다. 조정래 작가의 황금종이에 등장하는 86 운동권은 지금 민주당의 송영길 등을 지칭하듯이 1980년대 대학생 운동권을 말합니다. 그들의 정치 권력이 21명의 의원들에게 돈으로 당대표까지 출세할 수 있지 않은 하는 생각을 하면서 학생운동 당시의 구운동은 간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86 운동권을 비롯한 당시의 운동권의 초발심이라는 선은 사라지고 지금은 검역의 악이라는 권력을 갖고 노는 시대에 살고 있다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재명의 좌파 정권이 대장동 사건의 화천대유 7명이 3억 5천만 원 투자해서 배당금이 4,040억이라고 했습니다. 정말 놀랄 일이죠. 성남FC 비리요, 위례신도시 사건 등의 부동산을 통해서 엄청난 자금을 확보했습니다. 지금 이재명 재판 중에 몇천억이란 말이 나와도 국민들은 그냥 무덤덤합니다. 천문학적 부정부패 검역이 좌파를 키우면서 판사와 유착해서 법망을 피해 나가고 있습니다. 정말 요지경 세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정래 작가가 이런 부정비를 염두에 두고 집필한 황금종이란 소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